자, 이제 다섯 번째입니다. 확실성과 불확실성.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확실성이다. 확실한 대답을 원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오른쪽에 이 장면은 영화 제로 다크 서티의 한 장면입니다. 제로 다크 서티는 오사마 빌라덴을 암살하는 그런 작전을 영화로 만든 내용인데요. 거기서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CIA 국장이 이제 대통령께 보고를 해야 되는데 목표점에 빌라덴이 있는지 없는지를 자기 부하 직원한테 물어보죠. 그러니까 이 부하 직원이 거기에 빌라덴이 있을 확률이 60에서 80%라고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자 국장이 다시 물어봅니다. 지금 나는 대통령께 보고를 하러 가야 돼. 예스인지 노인지 확실하게 얘기를 하라고. 예스야 노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결국 거기에 빌라덴이 있었고 빌라덴은 사살이 됐죠.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작전에 참가한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실제로 거기에 있을 확률은 반반 정도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없을 가능성도 반이나 있었다는 거죠. 이 이야기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사람들은 정확한 정보가 아니라 확실한 정보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 빌라덴이 있을 확률이 60에서 80%입니다. 이거는 정확한 정보죠. 근데 사람이 원하는 거는 확실성, 있는지 없는지 그것만 중요하다는 거죠. 이게 포인트입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죠. 만약 유튜브 채널에 경기 불황이 시작될 확률이 60%입니다. 이러면 그 썸네일을 눌러볼까요? 그 동영상을 눌러볼까요? 눌러보지 않겠죠. 하지만 올해 경기 불황이 올 확률이 100%입니다. 올해 경기 불황이 찾아올 것이다. 이라는 말은 확실성을 줍니다. 정확하진 않지만 확실성을 주죠. 뭔가 의지할 만한 것을 주는 겁니다. 불황이 오니까 대비를 해라. 뭐 이런 메시지를 주죠.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되면 사람들은 미래를 통제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죠. 그게 진짜 맞든지 안 맞든지 간에 확실한 걸 좋아한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자, 근데 중요한 사실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희귀한 사건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상에는 80억 명의 사람이 있죠. 따라서 매일 100만 분의 1이라는 확률로 일어나는 사건도 하루 8천 명에게 일어나는 겁니다. 1년이면 290만 번이고 내 평생에는 2억 5천만 번이 됩니다. 그러니까 나는 100만 분의 1의 확률을 평생에 2억 5천만 번이나 볼 수 있는 겁니다. 결코 적지 않은 발생 가능성이죠. 오히려 많은 거죠. 거기다가 깨어나서 활동하는 시간은 8시간밖에 안 되죠. 그렇게 따지면 우리는 평균적으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적을 보게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을 뉴스로 다 받아보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뉴스에서 말도 안 되는 사건이 계속 나온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희귀한 사건은 사실 발생 가능성이 그렇게 낮지 않습니다. 꽤 높은 거죠. 1%라는 확률은. 팬데믹, 경기 침체, 홍수, 가뭄, 반란, 전쟁 이런 것의 확률이 1%라면은 꽤 높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뭘 의미하느냐? 이렇게 낮은 가능성의 사건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와중에 우리가 어떤 사건을 확률론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그것이 일어날 것인지 말 것인지 이렇게 확실성만 추구하게 되면은 우리는 대비가 더 힘들어지는 거죠. 발생 가능성으로만 놓고 보면은 팬데믹이라는 거는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일입니다. 전쟁이라는 것도 일어나지 않았어야 되는 거죠. 전쟁 가능성이라는 것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시장이 폭락할 가능성도 언제든지 있죠. 그렇다면 우리가 왜 이렇게 확실성을 추구할까요? 인간은. 찰리 먼거가 했던 그 오판의 심리학이라는 강연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내용은 제가 찰리 먼거 바이블이라는 책을 소개를 해드렸었죠. 거기에 오판의 심리학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사람들이 가지게 되는 어떤 심리적 편향, 선입견 같은 거를 모아놓은 게 오판의 심리학이었죠. 거기에 나오는 한 가지 편향이 불확실성 회피 경향이 있습니다. 불확실성 회피 경향. 사람들이 불확실한 것을 피하려고 하는, 무의식적으로 회피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을 얘기하는 건데요. 먼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뇌는 불확실성을 빨리 제거하고 결정을 내리도록 프로그램되어 있다. 왜냐하면 이게 더 편하기 때문이죠. 불확실한 상황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에너지를 더 많이 소모하고 더 많이 걱정을 하게 됩니다. 더 많이 신경을 쓰게 되죠. 하지만 뭔가 확실하게 한쪽으로 결정을 내리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 대비만 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빨리 결정을 내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죠. 그게 바로 불확실성 회피 경향입니다. 그럼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분법적 사고가 아니라 확률론적 사고를 해야 됩니다. 물어볼 때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맞다는 거야? 아니라는 거야? 빨리 결정을 지으려고 하죠. 하지만 그런 이분법적 사고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확률론적 사고. 경기 침체가 올 가능성은 이 정도가 되고 경기 침체가 오지 않을 가능성은 이 정도가 된다. 이렇게 확률론적 사고를 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하지만 이 책의 제목이 뭡니까? 불변의 법칙이죠. 이렇게 우리가 다짐을 한다고 해도 10년 뒤에 20년 뒤에도 사람들은 확실성을 추구할 겁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어떤 게 될까요? 사람들에게 확실성을 주는 사람은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을 거라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여섯 번째 불변의 법칙입니다. 뛰어난 스토리가 승리를 한다. 스토리는 언제나 통계보다 힘이 세다. 스토리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번에는 책의 본문을 잠깐 먼저 보겠습니다.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다면 당신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당신이 틀린 답을 갖고 있지만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당신이 옳은 답을 갖고 있으면서 동시에 뛰어난 스토리텔러라면 성공할 가능성은 거의 100%다. 사실 이 문단에 이번 장의 거의 핵심 내용이 다 들어있습니다. 사람들은 통계보다 스토리를 더 믿는다는 사실입니다. 마틴 루터 킹 다들 아시죠? 마틴 루터 킹의 유명한 연설 있죠? I have a dream 그렇게 시작하는 연설이죠. 사실 그 연설은
계획된 게 아니었습니다. 원래는 원고가 있었는데 그때 링컨 기념관 앞에서 연설을 하고 있는데 누군가 이제 마틴 루터 킹에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사람들에게 꿈 이야기를 해주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자 마틴 루터 킹이 그 사람을 잠깐 보고는 원고를 옆으로 치웁니다. 그러고는 연설을 시작하죠. 즉석에서. I have a dream that one day this nation will rise up, live out the true meaning of its creed. We hold these truths to be self-evident that all men are created equal. I have a dream that one day on the red hills of Georgia, the sons of former slaves and the sons of former slave owners will they be able to sit down together at the table of brotherhood. I have a dream. 여기까지만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킹이 미리 준비한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이 역사상 가장 위대한 연설이라고 손꼽히는 이 연설이 즉석에서 이루어졌다는 수많은 사람들의 가슴을 흔들어서 역사를 바꿔놓는 그런 스토리가 된 거죠. 자, 유발 하라리, 사피엔스의 저자죠. 유발 하라리는 이 사피엔스를 쓰고 나서 이렇게 생각했답니다. 이건 너무 평범한 내용이잖아.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죠. 이 책에 사실 새로운 내용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단지 널리 알려진 지식들을 모아서 새로운 방식으로 새로운 스토리를 입혀서 표현했을 뿐이죠. 학자들은 이 유발 하라리를 비판할 때 이런 식으로 합니다. 사피엔스의 내용은 새로울 게 전혀 없다고. 하지만 그 말은 틀렸습니다. 사피엔스의 매력은 뛰어난 필력이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스토리를 만들어서 전달하는 것 그 자체로 훌륭한 겁니다. 유발 하라리와 사피엔스라는 게 없었다면 그 스토리에 대해서 사람들은 전혀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뛰어난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읽게 된 거죠. 사피엔스의 매력은 뛰어난 필력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례는 역사에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은 찰스 다윈입니다. 정오의 기원의 저자죠. 근데 이 찰스 다윈은 진화론을 처음 주장한 인물은 아닙니다. 단지 진화에 관한 가장 설득력 있는 책, 정오의 기원을 처음으로 책으로 펴냈을 뿐입니다. 이 사람은 존 버 윌리엄스라는 사람입니다. 가치투자의 아버지라고 하면 흔히 현명한 투자자의 저자 벤저민 그레엄을 떠올리죠. 하지만 이 존 버 윌리엄이 그보다 먼저 가치투자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지만 현명한 투자자의 벤저민 그레엄이 더 뛰어난 글을 쓸 줄 알았던 거죠. 지식에 스토리를 입힘으로써 투자 세계의 전설이 된 겁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사실 엄청난 천재지만은 그보다 더 뛰어난 능력이 있습니다. 스토리를 입히는 거죠. 이 어떤 과학적 지식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을 납득시킬 만한 스토리를 입히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또 타이타닉은 다들 아실 겁니다. 반면에 4,000명 가까이나 사망한 중국의 여객선 사건을 아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스토리의 힘입니다. 영어화가 되면서 사람들이 스토리를 기억하게 된 거죠. 스티븐 호킹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책의 방정식이 하나 늘어날 때마다 판매량의 절반으로 줄 것. 독자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지루한 강의가 아니라, 지루한 방정식이 아니라 기억에 남는 스토리라는 거죠. 스티븐 호킹, 리처드 파인만 이런 사람들은 전달력이 뛰어났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만큼 오래 기억되고 높게 평가받는 것도 있다는 거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겠죠. 이 기업이 앞으로 뭘 할 거다. 이런 게 스토리가 되겠죠. 그렇다면 이런 상황에서 기업의 가치라는 것은 현재 가치 곱하기 미래 스토리입니다. 근거가 빈약하더라도 멋진 스토리를 입히면 기업 가치가 올라갈 수도 있다는 거죠.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있어야겠죠. 자, 다음은 스토리에 관해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들입니다. 주제가 복잡할 때 스토리는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사례 이런 것들이 되겠죠. 이런 것들은 지렛대 역할을 합니다. 힘을 들이지 않고 이해를 하게끔 만들어주는 게 스토리의 역할입니다. 자, 두 번째는 가장 설득력 있는 스토리는 사람들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말해주는 스토리 또는 사람들이 직접 경험한 것과 관련된 스토리다. 사람들이 무엇을 가장 믿게 될까요? 사람들은 자신이 옳다고 믿고 싶어하는 것을 가장 믿고 싶어 하겠죠. 근데 믿고 싶어하는 것에 스토리가 더해지면은 사람들은 더 믿게 됩니다. 사람들을 설득하고 싶다면은 그 사람이 믿고 싶어하는 것에다가 스토리를 입히면은 엄청난 시너지가 난다는 그런 말이 되겠죠. 자, 다음입니다. 스토리는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에 집중하게 한다. 마크 트웨인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뛰어난 문학 작품이 와인이라면 내 작품은 물이다. 물은 모든 사람이 마신다. 뛰어난 스토리가 있으면은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집중하게 됩니다. 뛰어난 스토리는 더 나아질 수 없을 것 같은 무언가에 숨겨진 수많은 기회를 이끌어낸다. 사피엔스 같은 게 대표적인 예인데요. 모든 책이 무조건 새로운 내용이어야 된다면은 책을 쓰기가 거의 힘들 겁니다. 기존에 알고 있지만 스토리가 부족해서 알려지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에 기회가 있다는 거죠. 아주 중요한 사실이지만 스토리가 없어서 사람들이 많이 알지 못하는 것, 그런 것들을 발견한다면 우리는 기회를 발견한 셈이 되겠죠. 그렇다면 중요한 질문은 이게 되겠죠. 맞는 말을 하고 있지만 스토리텔링이 형편없어서 당신이 귀를 기울이지 않게 되는 누군가가 있는가? 당신이 진실이라고 믿지만 사실은 영리한 마케팅의 결과에 불과한 것은 무엇인가? 뒤에 거는 스토리의 부정적인 면이 되겠습니다. 이런 질문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만약에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이 있다면은 그것은 우리가 스토리를 붙여서 더 좋은 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말이 되겠죠. 반면에 두 번째에 대한 답이 있다면은 스토리가 너무 뛰어나서 마치 진실인 것처럼 믿게 되는 그런 것들이 있다면은 거기에 혹하면 안 되겠죠. 어쨌든 사람들은 스토리를 더 중요시 생각합니다. 뛰어난 스토리가 항상 승리한다는 그런 말이죠.